좋아요, 구독.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특징주로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일단은 한일 사료를 먼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또 한 번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에 대한 장기화 우려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한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작년에 작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랬죠. 바닥에서 한 10배 이상 지금 급등을 했던 상황인데 네. 사실 이 지금 곡물 테마가 이미 한번 그 전에 시장에 노출이 된 재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재료로 가기에는 2차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다시 한번 이제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 한번 노출이 됐다라는 점에서 힘은 그 전보다 강하기에는 좀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좀 관점이고요. 이에 따라서 좀 단기 테마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러시아 쪽에서 미국에 굉장히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핵 조약 협정에서 굉장히 좀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결국엔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핵무기를 사용을 하겠다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러시아 측에서는 전쟁을 쉽게 뭐 끝낼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곡물 테마 다시 한번 조금 이런 전쟁 테마 관련 이슈로서 상승할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여전히 이제 전쟁이 장기화가 되면 이런 곡창지대가 굉장히 좀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게 되죠.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 곡창지대 중에 하나인데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될수록 곡창에 대한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곡물 가격이 또 한 번 상승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변동성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사료주를 볼 때 이미 많이 올랐다가 좀 빠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같은 상승을 기대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전 가격까지 올리려면 또 한 번 10배가 올라야 되는데 네. 사실 모든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고 이 테마주들이 첫 이슈 때가 가장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이제 울고 먹었다라고 하죠. 그 재료가 한 번 노출이 되고서는 2차 상승 때 거기까지 좀 바라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 가격 변동성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뭐 6,000원대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일 사료 지금 5,180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빠지고 있는 만큼 조금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6,000원까지 제시를 드리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가실게요. 손절가는 4,900원 이하대로 떨어지면 손절하시는 거 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사료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올랐던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 고려산업이 대장으로서 움직였는데 사실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사료 대장주는 한일사료였죠. 자, 이 종목 이슬이 전문가님께서도 사료 관련주들의 어떤 부상이랄까 이런 부분들 지속될 이슈라고 보되 단기 관점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한일사료 목표가는 6,000원 잡되 손절가는 4,900원으로 짧게 잡아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슬이 전문가님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매매 시그널주는 어떤 걸로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최근 또 철강주들이 또 굉장히 반응이 좋죠.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현대제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행히도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지 않고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신규 관점에서는 좀 접근을 해보기에 좋은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강주는 사실 경기에 굉장히 좀 크게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전 세계 경기 둔화가 좀 지속이 되면서 사실 이 전반적인 건설 경기에 대한 부진이 좀 예상이 됐었죠. 그에 따라서 이 철강 산업 역시도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런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또 새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 중국 시장에 조금 집중을 해볼 텐데 다음 달 3월 4일에서 5일 정도에 이제 중국에서 또 양회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에 따라서 철강주들이 굉장히 좀 이슈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경제 정책입니다. 그래서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부동산 내수 확대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충분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현재 또 지진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튀르키예 강진이 좀 지속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철강 공급이 굉장히 좀 부족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국내 철강 기업들이 또 반사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있다라는 테마 관점에서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추가적으로 지금 철강 가격이 굉장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달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다시 한번 좀 회복 추세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제 철강주들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제철 올해 2023년에 사실 적자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이익 모멘텀으로 연결이 되면서 1분기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이 강판업도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그 자동차 제조에 들어가는 이제 핫스탬핑 공장을 또 유럽에 증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재 유럽항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제 판매량이라든지 수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부품주들 그리고 소재들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2021년도에 철강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랬죠. 그때 실적이 가장 좋았는데 이번 연도에 사실 그때를 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 산업이 부진할 것이다라는 어떠한 전망에 이런 최악치는 좀 면했기 때문에 지금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현재가에서도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35,000원까지 다시 한번 조정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 37,000원에서 35,000원대까지 분할 매수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34,000원 이하대까지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